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끝까지 판다. 끝판 토론 스픽스와 대구 스픽스가 함께합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그 불참한 그 국민의힘 이번 청문회를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글쎄요, 국민은 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 주자로 누굴 세울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평가 모시고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희 평론가 김종국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힘 전당대회 지난 여론조사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물마궁 오르고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지난번에 우리 토론 때 좀 약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 한 3강 체제, 4강 체제가 지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도 오늘 25일 날 마감을 한다고 하고 일단은 그럼 어대한과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더독의 반란이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창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선수가 입장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일단 일요일 1시, 2시, 3시 계속해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1시에 네. 나경원, 2시에 한동훈, 3시에 원희룡, 윤상현 의원도 나온다고 그래서 3강 구도보다는 4강 구도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열쇠말은 나경원 의원인데요. 한동안은 숙고 중이라고 그러더니 숙고는 끝났나 봐요. 네. 그러면서 내놓은 일성이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겠다. 누군가는 줄 서 있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겨냥하는 건 아마 친윤 그룹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 네. 원희룡 전 의원에 대한 견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둘은 대학 동기인데 이럴 땐 견제를 또 해야 되나 봐요. 그다음에 원희룡 전 의원을 견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동훈 나경원 내 싸움으로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또 주저앉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네. 과연 어떤 정치적 면모를 보여줄 건지 이게 좀 의문이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의원의 같은 네. 경우에도 장관도 했죠. 네, 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3선인데 이분은 약간 돌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주지사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에서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이미지와 달리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말고 리더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런 것 좀 지켜볼 만하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줄까 이런 면에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일성도 말씀하셨지만 원 전 장관, 그러니까 원 의원 같은 경우 당정 일체론이라는 어떤 선수를 좀 친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은 새로운 당정 관계를 좀 강조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친도 반도 없다 이러면서 표면적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국 박사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대한의 어떤 기조 유지에서 또 언더독의 반란 어떤 좀 밸런스를 보십니까? 어디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건 정책 프레임이 아니라 조사의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상당히 좀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올 생각이 없었나 보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근데 과정을 보면 19일 날 소위 대통령의 점심 약속도 거부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직접 해서 네.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양해를 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나경원 지금 의원은 나올 의향이 있다라고 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고 네.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소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신인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어떤 고민점들을 던져준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친윤그룹 내부에서는 출마를 해서 소위 반한 중심에 대달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엔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기 어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원희룡이 부각하면서 소위 한동훈을 고립시키는 나경원과 원희룡 이 두 카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선 투표로 가게 신윤 그룹들이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자기의 기획과 프로그램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한동훈의 당대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에서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 쪽에서의 전략을 봤을 때는 이렇게 친윤계든 후보자들이 자기 당권 지지로 나오면 나올수록 나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네. 유리한 국면인데 이런 그렇죠? 유리한 국면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참여 비중이 낮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죠. 네. 여론조사를 두 개로 돌려보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과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역선택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의견을 개진할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건데 지금 그런 네.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물론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그 대표가 당선될 때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역동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전당대회나 이럴 때 보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는 정도가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대한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후보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 판을 만드느냐, 그 뉴스거리를 만드느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의원만 하더라도 5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제 5선 네. 됐고요. 네. 원희룡 전 의원은 3선이긴 하지만 제주지사를 재선을 했고 그렇죠. 장관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경험 풍부하죠. 5선급이라고 네, 해도 네. 뭐 틀리지 않죠. 네. 이런 분들과 초선도 못 해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경력이라고는 검사로서 살았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장관직을 했는데 장관직을 한 것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똑같은 장관이었지만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자기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선거 운동도 했고 뭐 그거의 결과로서 장관까지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줘가지고 그렇죠. 장관을 한 네. 거거든요. 위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은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심판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본인이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지만
2달 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2조 심판을 강하게 들고 나와서 오히려 역선택 또는 뭐 역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짚고 싶은 건 한 네. 번도 자기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이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나오는 거다. 네. 지난번 총선을 이끌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총선 참패를 제공한 네. 물론 한동훈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의 경우가 더 컸겠지만 하여튼 일정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얼만큼 후보들이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내느냐. 이제부터 막 떠들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다 이런 게 중요하다 저런 게 중요하다. 물론 이 각 후보들의 이야기 중에 많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판을 그러겠죠. 하겠지만 네. 상호 비판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심심한 판인데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판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생길 수 있다. 네. 자,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함께 나와 있는 차기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과 함께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체급부터가 좀 많이 다른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친윤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일단은 다자 구도를 이제 통해서 결선을 좀 유도한 다음에 결선에서 1대1 구도로 만드는 그런 형식. 그럴 때 한 전 위원장의 이제 맞대응 후보로 원전 장관이라든지 윤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까지 경선에 합류했을 때 그 퍼즐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되겠다. 이런 지금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밖에 없는 건데 네. 갤럽 조사를 했을 때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에 긍정이 40이고 부정이 4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4대 6으로 좀 부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한동훈이 아닌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중도층에서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보수층은 44%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네.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또 꼭 당심이라고 등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없지만, 네. 근데 국힘 지지층 중에서 어떤 지분이 있느냐? 이건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이 빠진 상황에서 한동훈 지지층이지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졌을 때에는 이 지지층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이 시그널을 주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시그널을 줬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 조직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토그룹 자체가 세력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면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이 과거 영선 30대라고 하는 이준석과 같은 돌풍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네. 지지세가 확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의 행보를 보더라도 제가 볼 네. 때 시작 자체가 대통령한테 전화하면서 허락받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 지금 친윤이 얘기하고 있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마지막 한 해 신의 한 수는 결선 투표, 그러니까 전체 맨 처음 투표랑 결선 투표 사이에 저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지금부터 끝까지 전당대회 판을 뒤흔들고 가는 거다. 쥐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막 한동훈이 어대안이네 또는 뭐 갑자기 원희룡이 왜 나왔어? 나경원 조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자체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지금 포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진짜 재미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192대 108을 만든 선대위원장이 어디아니라는 구조를 갖는 이런 판 내부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등이 없을 것이며 또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친윤그룹이 어떤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이 전당대회가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게 희망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은 안 줘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보통 남들 싸우는 건 재미있거든요. 재밌죠. 맞아요. 그런 거 욕하고 네. 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한동훈이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이런 분들도 다른 면에서 사실 정치적 중량감은 있지만 특장을 보여줬던 정치인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를 뭐 개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윤상현 의원은 뭐
개인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장가를 잘 다니시네 뭐 이런 느낌만 좀 있고 나경원 의원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좀 얘기만 네. 해요. 원희룡 의원은 이미지가 좀 돌출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건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판할 때 또 상당한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카드로 욕할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도 없고 그래서 비판받을 만한 구석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 힘으로 뭘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유력 후보의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고 네. 그 사람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거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뭐 미래를 보여준다든지 희망을 준다든지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이런 판은 아니어서 전당대회 자체가 좀 퇴행적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보는 재미는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재밌는 게 뭐였냐면 네. 전 나경원 의원이 좀 힘을 쓸 줄 알았어. 연희정 전 장관한테 다 뒤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네. 보수층은 좀 유사하긴 한데 이런 걸 보면서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대통령과 투사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도 네. 아마 나경원 의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네. 맨 처음에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꼬셔서 이 판으로 등판을 시켰다가 나경원이라는 등판 과정에서 갑자기 원희룡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네, 갑툭튀네요. 네. 상황이 되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좀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냥 대통령의 놀이개 같은 형태가 돼버린 상황이라는 것. 네. 전 그래서 진짜 이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고 예를 들면 어떤 도덕 상식 규칙 이런 게 없는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이거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재밌다면 전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엿먹었잖아요. 그야말로. 엿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출산 부위원장 하다가 갑자기 그럼 굉장히 모욕당한 거고 망신당한 거고 내쫓긴 건데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해서 출마하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심사숙고라고 이야기하다가 스텝이 꼬인 거라면 이건 정말 정치가 비정한 걸 떠나서 비정한 걸 몰랐습니까? 5선까지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감각이랄까 정치적 태도 그냥 근사한 자리만 주어지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함량 미달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두 분 다 희망은 없고 재미는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결과는 윤의 선택이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걸 기존 한 전 위원장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화해 제처일 수도 있는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는 듯한 그런 신용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윤한과의 서로 간의 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를 텄다고까지 볼 수는 어렵겠죠. 뭐 제가 볼 때 제2의 폴더 인사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적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소위 윤과 한은 이미 루비콘과 서로 건넌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던 그렇죠. 것이 네.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마리 왕따네트라는 얘기에 김경률에게 손을 들어주는 과정이 있으면서 비서실장이 와서 너 그만둬 비대위원장까지 얘기를 들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통령 부인의 경로로 산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네. 경로 때문에 유치까지 흔들릴 뻔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폴더 인사를 했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정신을 안 차리고 네. 이정섭 얘기 나오니까 민심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비례대표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한테 또 엄청 화나게 만들었고 뭐 비대위원장 엿먹어 봐라라고 대통령이 주기한 자기 측근을 갖다가 바로 민생특보로 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정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자기 직을 걸었던 게 소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 얘기가 나왔고 네. 제가 그래서 그보다 더한 얘기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종편에서 얘기했더니 뭐 보수 패널들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한 거 가지고 펄쩍 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다른 방향으로 전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쌍방간에 물밑에서 많은 것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그러니까 식사를 거부한 자가 네.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전화를 했다는 건 충분히 물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봤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대통령에게 출마를 득받는 네. 과정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 전화해봐라 전화 받을 거다 만약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대통령실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버렸어요. 그 완전히 전당대회는 그렇죠. 뭐 판이 완전히 갈라지는 네, 건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에 그럼 뭐 의하면 격려의 말도 전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냥 그렇다면 충분히 교감을 했다는 건데 이 교감이 실외의 교감인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립감을 강화시키는 교감이었다. 그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이쪽 라인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해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고 돌출적으로 너 나올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셋 모두 뭘 한 거냐? 대통령에게 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득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거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립 안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 그립을 벗어났을 때는 네. 제가 볼 때 과거와 같은 이준석부터 김기현까지의 과정이 다른 방식입니다만 재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핸드폰도 아직 쓰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뭐 전화야 쉽게 걸었겠죠. 문제는 메시지인데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됩니다. 네. 하나는 의례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당원으로서 뭐 일종의 1호 당원에게 뭐 통보한 거다. 나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고 또 네. 긴밀한 연대 협의이고 여태까지의 갈등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다 짜고 치는 거다. 약속 대련이다. 우리는 검찰권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이걸 공유하는 권력의 중요한 파트너이지 뭐 이런 걸 확인한 건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친윤계 목소리는 들립니다. 네, 맞아요. 아주 강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실리지 않았냐라고 하면 이철규 의원의 캐릭터도 그렇거든요. 의중이 실렸겠죠. 그런데 이게 진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워낙 정치 신이나 보니까 일정하게 정치적 그 캐리어를 쌓아주기 위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손해를 감수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후보들이 전부 다 대통령실에 가서 무슨 결제라도 받듯이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 국민이 선택하는 게 전당대회의 선택인데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도로 지금 확인을 받고 있다는 건 네. 국민의힘이 정말 기본적인 뭐 당원 민주주의랄까 또는 당원들의 역동성이랄까 당원들과 함께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뭐 그런 면모를 갖지 못한 형식은 정당인데 네. 내용적으로는 민주정당의 면모가 별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은 어떻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뭔가 뭐 적당한 후보가 만들어지겠죠. 당선자로 당대표가 네. 나오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2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2년 후는 정말 깝깝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 이 정말 뭐 패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완전히 붕괴됐던 국민의 힘이 네. 뭐 여러 가지 정당으로 크게 두 개로 찢어졌다가 이제 모아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나름 역동성을 찾고 글쎄 저 정당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전당대회의 힘이었잖아요. 네. 이준석이라는 정말 뭐 정치 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 이 당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들여다볼 만한 뭐가 있어가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그런 게 없는 선거. 유력 인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뭐 싸우는 거 말고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 내일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선거여서 왜 이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 한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도 국민의힘의 그분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윤 분위기와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잘 지내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당원 투표가 80%라는 그 의미가 그 당원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여전히 보수의 어떤 그 파행을 막고자 하는 그 의중들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친윤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욱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저는 그런 거죠. 대통령이 2년 동안 지지율이 20%와 30%를 횡보를 했어. 네. 근데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향이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럼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 당 내부에서 쇄신 경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과 떨어져서 자율적 경쟁들을 통해서 네. 지지를 확산하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통례적인 일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희한하게도 192대 108을 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 압도적 1위가 나온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매우 비상식적인 집단들이 지금 그렇죠. 자기들의 네. 지도 체제를 만들겠다고 경쟁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하는 사람은 있죠. 유승민 네. 전 네. 의원 그다음에 네.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오늘도 또 저격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네가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하냐. 이렇게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놓은 네가 전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과거에 대통령 때문에 선출직, 임명직으로 그 자리에 간 거 인정하겠으나 난 절대 내가 눈 감기 전에는 선출직은 못 보겠어라는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건 네. 네. 저는 이건 당 내부의 많은 정치인들의 일부 전 생각이라고 판단해요. 홍준표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로가 다 지금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짜고 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기 대선, 당권, 서울시장 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결합돼 있다고. 그렇죠. 세 가지가 네. 결합돼 있으면서 저희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해서 당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을 당권을 만들어서 소위 서울시장으로 유턴하게 만들어서 대권을 비계하려고 하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생각들이 네. 또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5년 내내 네. 네. 한동훈이 올라오는 순간 태양은 두 개인 거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해가 되는 상황. 이건 용납할 수 없죠. 이건 그렇죠. 대통령이 용납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주변에서 권력을 나눠먹는 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철규 의원 같이 한동훈을 갖다 완전히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네. 전 이런 복잡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 싸움은 상당히 예를 들면 나쁜 방식으로 올라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을 들여만 보면 볼수록 결국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시군요. 근데 뭐 정치는 그런 거, 정치는 우리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만 정치는 그런 거고요. 뭐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도 정치 지금 계속 예를 들면 최고의 저기는 뭐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정직이 최선의 정치란 뜻이거든요. 네. 팔라시를 갖다 계속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만 가장 좋은 정치는 솔직한 거죠. 저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정치에 성공하려면 소위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로 갔을 때 느꼈던 자기의 예를 들면 공허함, 네. 힘겨움,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한테 고백을 하고 깨지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다들 제가 볼 때 대통령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어디죠? 그 입법청문회인가 있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네.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행태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사실로 이해하던가요? 이해하지 않고 이런 분노만 쌓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이유는 하던 게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 토론할 때도 좋다. 아니 그러니까 땡큐. 땡큐. 그래. 국민의힘 한동훈이 올라가도 좋고 누가 올라가도 좋다. 우리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식구들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일단 심리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 학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 힘센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했던 게 저는 아주 중요한 네.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쪽도 대표고 저쪽도 대표이기 때문에 각자 대표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네. 일방적으로 인사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인사해야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장면이 네.
김경문 한화이글스 감독이 새로 부임했잖아요. 네. 두산하고 경기할 때 네. 이승엽 감독하고 네. 인사를 하는데 네. 서로 90도 인사하더라고요. 어. 한때는 김경문 씨가 이승엽의 선생이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구전 전승할 때 이 뭐 전설 서로 두 사람이 부족해갖고 사제간에, 뭐 어쩌고 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너도 감독 나도 감독이니까 이승엽 감독이 김경문 감독에게 90도 인사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네. 김경문 감독이 훨씬 나이도 많은데도 똑같이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네. 그래야 되죠. 안 네. 그러고 네. 네.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하고 어깨 뚝 치면 네. 윤석열처럼 되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 저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예의를 아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야구도 그렇게 합니다. 음. 근데 정치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일정한 뭐죠? 권위에 대한 맹종,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저는 극복해야 될 네. 상태가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출신 대통령이고 그렇죠. 검찰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 입장에서도 내가 인천시장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인천시장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당과 정의 이게 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지금 우리가 산유군 꿈꿀 때냐 뭐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당대회라고 국민들 관심도 없는데 이런 잔치 벌일 때냐 이러면서 목소리를 막 높여야 되는데 다른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구시장, 네. 홍준표 시장 빼고는 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안 나올까 이 사람들은. 네. 정치적으로 보면 목소리를 높여야 그래도 지역 언론에서라도 써주고 자꾸 언급이 되고 네. 그래야 내가 인천시장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는 인천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뭔가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맘만 먹고 캐비넷을 열어버리면 자기는 풍비박산이 난다. 조국골이 난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치가 심리적 기제 속에서 또 실질적 기제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집안에는 내일이 없거든요. 내일이 없는 길로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도 이제 좀 동의가 되는 게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말 안 듣는 그 부장인가 그 판사 출신이 왔을 때 책상에다 다리 딱 꼬아 올려놓고 놓고 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네. 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든.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조직에서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놓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짜증을 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저희 공적으로 대선 후보인데 기차에서 다리 구두 신고 탁 올려놓고 있는 장면들, 그다음에 폴로 인사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기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고개를 이렇게 90도를 숙이는데 노룩으로 그냥 어깨 툭 치고 왔어. 왔어. 그래 와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국민들 앞에서 코 네. 풀잖아요. 그 국무회의 자리라는 게 다 화면이 앞에 있어 국민들이 보는 건데 거기서 자기 뭐 충동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그래서 그 앞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대통령실 문화를 알겠다. 이게 완전히 예를 들면 하이라키처럼 꽉 짜여져 있고 위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무기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생각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 내가 거부권 다 행사할 테니까 니네들 내 말만 들으면 돼. 왜 토론해? 토론 같은 거 하지 마. 토론할 필요 없잖아. 니네들 토론 뭐하러 하니 힘들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니들이 하기 싫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냥 거부권으로 툭 칠게. 그러면 여당이 할 일이 없어요. 원내대표가 뭘 합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당대표도 당대표 할 일이 없겠죠. 또 하나가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어요. 100여 명이 되는. 야,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민정수석이 와서 진짜 콧방귀 하나만 껴도 쟤 왜 저러지 나한테? 제가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인데 민정수석이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찰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아 검찰은 대통령 손아귀에 있어라는 게 딱 확인돼 버렸잖아요.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멸감,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정도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예를 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집안. 꼴이 그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께 약간 하나 방출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 한 8개월 정도 한 주는 경찰청, 한 주는 대검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매주 그 회식에 빠지지 않고 다 갔었습니다. 관찰하고 싶어요. 네, 예, 예. 검찰 공화국인 상황에서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한번 이제 술자리 끝난 다음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장면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한 대밖에 못 들어왔는데 송광수 총장이 차를 타고 갈 때 차장부터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90도 인사로 갔어요. 네. 그 다음부터가 재미있는데 이제 차장한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검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뭐 공안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은 같은 급인데도 부장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부장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갈 때 다 이러더라고요. 예. 윤석열 검사는 그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갓 입사한 그랬겠죠? 네, 젊은 네, 검사, 네. 나이는 많았겠지만 젊은 검사 축에 꼈으니까 이게 일상적인 겁니다. 90도 인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때 동영상 찍어놨으면 대박인데 핸드폰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아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게 이해가 그 검사들 그 검사에서 모여서 회식하다가 네. 민원실에다 똥 싸질러 놓은 이유가 그렇게 그런 조직에서 이 직업적인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폭로했잖아요. 네. 화났어요. 음. 왜냐면 그분 현직에 계실 때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전 얘기예요. 예. 몇 년 전 얘기예요. 네.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몰랐다가 네. 갑자기 국회의원 되니까 알았을까요? 약간 물음표 있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네. 과연 그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전통의 TK 지역 이쪽에 계신 분들 또한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발자취를 찾아서 이제 경산군요 영남대 찾아가지고 이제 민생 토론회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TK에서의 가장 지지율 높은 이런 것들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저 대구 경북 분들에게 네. 정말 정색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제 일템 박정희 마케팅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가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간 게 79년이잖아요. 40년이 넘었어요. 이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불러들이고 소환하는 게 지역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건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민주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거잖아요. 뭘로 탱크로. 다시 이야기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마치 2024년의 교훈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거나 호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고 나쁜 교훈을 남긴다는 거예요. 저는 TK에 계신 분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그 쿠데타를 했던 3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에게 매여 있지 말고 이젠 좀 벗어나서 TK만의 새로운 정치 역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랄 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저는 TK를 대표할 만한 정말 진짜 백이 정치인으로 대통령까지 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누구일지 모르지만 정말 새로운 TK, 일종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TK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TK 정치인들이 죄다 박정희 10m 동상을 구미에 세울까요? 대구에 세울까요? 어디 이런 것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진짜로 새로운 정치를 TK가 보여주지 않으면 TK 전체 이미지가 좀 좀 구태의연하다, 좀 낡았다,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왜 저 동네 사람들은 저럴까? 왜 자꾸 꼰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라는 이미지에서 쉽게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TK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TK 우리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당대표로 한동훈이어야 됩니까? 원희룡이어야 됩니까? 나경원이어야 됩니까? 윤석열이어야 됩니까? 제가 대구 유승민이어야 시민 됩니까? 제가 대구 시민 유승민이. 유승민. 제가 대구 시민이라면. 아직은 유승민 지금 의원이 출마 얘기는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안 나오실 것 같은 못 나오겠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 본인이 뭐 이제 진보 진영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구도는 유승민 의원이 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저도 국민의힘이 와르르 무너져서 새롭게 재건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나름대로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신뢰할 만한 리더로서 어떤 그 호명할 수 있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룸은 아예 없다. 그리고 나오시면 상처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낚시 세월을 낚으시는 것이 좀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또 네. 전 T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매번 그랬습니다만 TK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산업화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소소한 받은 거예요. 네. 가수의 TK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이 산업화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산업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무슨 박정희 때문에 산업화 됐다는 게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 국민들의 힘으로. 네. 그러니까 국민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모든 자기 혜택이 함량이 두자 때문에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겠죠. 전 그래서 좀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석유가 10년 나온다고 치더라도 네. 10년, 15년 후에 석유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활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떤 되게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 이건 아무런 똥값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 석유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소형 원자로 발전 시설 얘기하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아마 모든 그 지적 자산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도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다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브리드 뭐 이런 것처럼 도로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에너지나 재생을 통한 산업 시스템들의 어떤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됐을 때 개별 TK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나가는 어떤 공급책들은 실제로 이걸 짓는 사람도 좋은 거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산업 기업들이 좋은 거지 일반 국민들이 좋을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좀 TK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미래로 가자. 왜 맨날 산업화의 방식으로 TK에다가 내리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전 그렇게 재편되지 않는다면 저는 10년, 20년 후에 매우 지역에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 힘드실 것 같고요. 답답한 얘기인데요. 저 22대 국회에 경찰관 출신 10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약간 갈등이 있다. 검경 수사권. 네, 네. 그럼 뭐 주로 경찰 출신은 범야권에 있을 것 같지만 야권에는 3명밖에 없어요. 황운하, 그다음에 이상식, 또 하나 누구 이모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1명, 민주당 2명이에요. 192명 중에 3명입니다. 7명이 108명에 있는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이거 살펴봐야 돼. 검찰 출신도 많아요. 관료 출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검사라는 공무원 출신, 경찰관이란 공무원 출신, 또 다른 부처 관료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정책 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게 상생해야 될 거냐. 정말 요게 우리 동네에 고속도로 하나 더 나면 대박이 나는 거냐. 대한민국 흔한 게 고속도로인데. 국토 대비 도로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등 먹은 게 벌써 30년 전부터예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일보다 고속도로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발전을 가져오느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요. 지역에. 네.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들이 KTX 타고 와가지고 정말 맛집 가가지고 잠깐 먹고 돈 잠깐 써주고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지역 전체를 낡은 곳. 그럼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하고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냥 그 수준에서 맴도는 지역으로 도태를 시키는 게 지역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실현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민들이
바라는 지역민들이 발전하는 지역 발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국회의원들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어떤 새로운 상상을 그냥 하는 말 말고. 예를 들어 포항시장만 해도 경찰관 출신이에요. 잘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경찰관이 무언가를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경찰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분이 미국에서 10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찰이 막 쫓아오더래요. 이렇게 등치도 네, 네. 크고 막 시험도 기르고 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 뭐 하냐. 한 3차선쯤 건너왔는데 앞으로 7차선을 걸어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니 갑자기 호루라기 막 불더니 차들을 세우더래요. 건너가라고.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경찰의 일이지 이 사람에게 딱지 끊고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완전히 문화 충격을 네, 받았다는 네.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력적인 관료 활동, 탄력적인 경찰이나 검사 활동, 검사 활동은 좀 탄력적이긴 해요. 없는 죄도 만드니까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주류로서 TK 또는 PK 지역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표를 막 주면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어떤 면에서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에게 아리백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계속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셔요. 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TK 지역에다 그런 걸 많이 만들어줘 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 도시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지역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 중심이었던 도시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좀 극단적인 정치에 환호하는 지역으로 변해왔던 사례들을 보시면 네. 또 여기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 지역적인 혐오감들을 활용해서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작자들이 그걸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었고 아시겠습니다. 워싱턴 그 침입했던 백악관 침입했던 사람들 중 보니까 대부분 지식인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의사 네.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트워크 아주 안 좋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어찌 보면 TK 지역이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미래를 좀 물어봐 네. 주십시오. 근데 미래를. 지금 판에서는 미래를 볼 만한 아니, 후보가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구만 하더라도 예. 대프리칸입니까? 네. 근데 대구가 올 여름에 반드시 40도가 넘을 거예요. 네, 열흘나 저 나올 지난주 겁니다. 갔다 왔지만 진짜 너무 더웠어요. 네. 아니 서울도 덥죠. 체감을 그다음에 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제 밤에 25도잖아요. 네. 열대야가 2달 동안 계속될 거예요. 올 여름은 폭우도 예상되고요. 폭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사람들 푹푹 쓰러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죠?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거든요. 연세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혹시 모르지만 그럼 앞으로 20년 살아야 될 사람 네. 또는 청소년들처럼 앞으로 80년 동안 한반도에서 대구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떡하죠? 답을 찾아야죠. 근데 지금 한동훈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네. 지금 다가와 있어요. 기후 위기 같은 건. 네. 당장 지금 6월 달에 40도 가까이 됐고 6월 달에 40도 넘는 날이 나오면 7, 8월은 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무책임한 정치인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올해가 가장 행복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얘기하는 네. 게요. 그렇다면 TK의 우리 지역 주민들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결국은 윤석열은 또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요 얘기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누굴 찍어도 좋다는 거죠. 주장을 하셔야죠. 음. 뽑는 데는. 나왔으니까 찍는다, 여론이 좋으니까 찍는다가 아니라 제발 좀 당을 바꿔봐. 대통령이 2년 동안 저렇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면 대통령한테 한 소리라도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셔야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당대표가 되면. 그런 질문들을 안 하니까 맨날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을 어떻게 죽일 겁니까? 또는 대통령 말을 얼마나 잘 들을 겁니까? 그게 소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 상대방을 죽여서 네. 상대방과 싸워서 대통령, 국민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결사 옹위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질문하지 않는 버릇이 너무 오래돼 있다. 국민의힘은. 네. 이제 질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 논객도 별로 없는 논객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공간에서 당원방이라도 어떤 분들이 야,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맞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 5명이 나오든 4명이 나오든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같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윤상현 의원 같아. 성만 같지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윤상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객들이. 그래서 당선은 못 시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에 이 사람이 5% 나올 사람이 20%가 나왔다면 우리 당의 미래가 있을 거다. 제가 당원이면 전 그렇게 호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선택을 해보자. 왜 우린 맨날 끌려만 다니냐? 우리는 미래도 없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처분 대상이냐? 당비도 내고 있는데 라는 당원들이 나와야죠.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씀은 드립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원들은. 국민의힘은 그냥 소멸돼도 네. 그만인지 네. 매번 박근혜 때문에 망하고 윤석열 때문에 망하고 망하기만 하는 게 자기 역할인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김 박사님 말씀처럼 묻고 답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 이런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하간 네. 어대 한해 니은자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보면 네.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힘을 대통령실이 갖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오늘 끝반 토론 스픽스 대구와 또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또 대구 지역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7월 전당대회를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지를 좀 미리 좀 여쭙고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